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우려감 갖고 출발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출 제한과 그리고 파월의 투펀치를 맞으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제 3대 증시가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 상당히 견조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출발도 좋았는데 뒷심을 조금 더 올리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견조하게 지켜줬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혜를 받아가는 태양광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세가 면제된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태양광 소재 중에서 폴리실리콘 이 부분에 면제를 하겠다라는 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에서 면제 품목에 포함되었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셀이나 모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관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2월 이후로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석탄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라는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지만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서 기사들을 살펴보신다면 OCI 홀딩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2월 달에 이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한화솔루션도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방산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방위산업 수출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그리고 방산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안 그래도 수출도 잘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순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방산 종목들 오늘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 조선에 이어서 방산도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받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시장에서 강세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 정치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엑스페릭스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연상을 기록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포바이포인데요. 이 종목은 4연상을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 흐름이 점프업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포바이포가 내년이면 상장을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오늘 포바이포 관련된 이야기까지 퓨리오사 관련된 이야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미국 증시와는 영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은 기관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줬습니다. 시장이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해서 좀 아침에는 좀 조바심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동결하고 나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파월의 발언이 좀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실업률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고 이제 나스닥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그쵸.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참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지금 데드캣 바운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태양광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존에는 반도체가 이제 관세가 면제될 것 같은 기대감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면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죠. 이렇게 품목별로 태양광도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최종 판결이 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봉투를 열 때 다시 한번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견조한 체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세 유예 카드에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 열어보면서 바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관세 유예 카드, 관세 면제 카드에 일제히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폴리실리콘이라던가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됐지만 여전히 셀 모듈 단으로는 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품목이 좀 다르게 좀 가져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업계 측에서는 이제 관세가 면제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브리핑을 했었으나 최근에 이제 미국 상무장관은 4월 13일쯤에 이제 아직까지는 품목별로 아직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었고 업계 측에서는 그렇게 브리핑을 했지만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우려감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하나솔루션이 플러스 10%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OCI라든지 OCI 홀딩스라든지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반등인지 한번 자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CI 홀딩스 같은 종목부터 일단 같이 보면요. 화면 보시면은 일봉 차트인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6만 원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5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모습에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 오늘 7만 원대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였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OCI도 보면은 추세적으로도 지금 일봉상 작년 2023년도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데드캣 바운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최근에도 흐름을 보면은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찰나에서 바닥을 딛고 나서 지금 엔벨로프 상단 부분까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까지 한번 같이 보면요.
다만 하나솔루션은 반면에 지금 현재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보면은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쭉 그어보면요. 1월 달부터 2월 6일부터 2월 14일 그리고 2월 17일, 2월 27일 전반적으로 23,000원대만 디디면은 전반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디디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네. 못하면서 오늘도 23,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소폭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악성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이 23,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두 가지 종목을 대표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이 관세 면제, 관세 유예라는 카드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오랫동안 들고 갈 섹터는 아니다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방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시장 자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데 방산 종목들은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참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로템이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좀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후보까지 한마디를 덧붙였죠. 방산 4대 강국.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모멘텀 받아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재명 후보, 예비 후보가 지금 지속적으로 품목별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웹툰도 그렇고, 그리고 AI? AI도 필요사 AI도 네. 방문한다고 해서 이제 강세를 좀 그쵸. 보였었고, 추가적으로 방산까지 언급을 하면서 방산이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4대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방산이 또다시 공약을 제시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추가적으로 호실 쪽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수주권이 예약돼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호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증권사별로 목표가를 죄다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네. 그러면서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현대로템이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좀 오름세를 좀 보였었죠. 폴란드양 이제 K2 이제 계약건이 좀 임박해 오면서 그러면서 기대감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돈 자금이 들어오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임을 좀 보이는 만큼 관세 면제라든지 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방산은 아직까지도 우상향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다만 우상향 국면에서 항상 눌림 구간을 주기 때문에 일전에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때 한번 좀 눌렸다가 네.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좀 보였었죠. 유중으로 인해서. 자,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또 이어가 보면요. 그때 당시에 유증이 나왔을 때 좀 걱정이 돼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때 당시에 이제 추세가 이탈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은 다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신고가를 최근에 기록하면서 어느덧 81만 원대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상향 국면에 있어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오름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3월 25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을 한 2주, 3주 정도 주고 나서 다시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챙겨주셨습니다.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도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AI 종목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퓨리오사 AI가 상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실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았는데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연관성이 있고요. 이 투자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x4와 엑스페릭스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4x4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상을 갔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시세를 누려봐도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럼 먼저 4x4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네. 할까요? 일단 퓨리오사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가 처음에 매각한다는 그쵸. 그런 소식 때문에 힘입어서 주가가 그때부터 좀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눌림 구간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AI 공약을 내걸면서 그러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최고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4x4가 지금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4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5,000원짜리가 17,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 흐름부터 주봉과 월봉을 같이 보면서 브리핑을 이어나가면요. 자, 보면은 월봉상 과거 2022년도 4월 달에 최고점 54,0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쭉 우하향 그리면서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던 그런 찰나였죠. 이때 당시에서도 2024년도 1월 달과 2월 달도 그렇고 그리고 2023년도 1월 달과 2월 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70%에서 뭐 100%까지의 상승세를 두 번 연속 반복적으로 보인 이력이 있죠.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 전까지만 기존 거래량만큼 터지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거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찰나고 많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2만 원대까지의 상승세도 좀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신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익절선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000원대를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9,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의 상방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선방하고 있는 종목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엑스페릭스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연결성 있는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AI 모멘텀으로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저희 멘토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사실 최근에 한번 지난주에 네. 좀 나갔었죠. 네, 토마토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나갔었는데 토마토 시스템도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무려 오늘 기준으로 8,750원까지 지분이 있죠. 퓨리오사 AI에 지분을 갖고 있어서 오늘 동시에 오름세를 좀 보였었죠. 기존의 창투사 관련주라든지 대장주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오름폭이 그나마 좀 적은 종목이 토마토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2024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은 10,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후발주로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리뷰 타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 시청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토마토 시스템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테이블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 한미 협상 테이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또 기대감을 불러모았습니다. 오늘장 이에 따라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2470선, 코스닥은 1.81%의 상승세로 711선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사실 간밤에 들려왔었던 TSMC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장 반도체 업종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도세를 강하게 출회하고 있는 외국인이었는데요. 순매수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현대로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8.81%의 급등세를 보였던 오늘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방산업종 굉장히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로 들렸습니다. 여전히 관세 회피처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방산업종들로의 강한 수급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이재명 전 대표가 K 방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또 공약 발표에 하겠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리면서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세를 보냈던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 8.81%의 상승세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55%의 상승세지만 이 종목도 이런 소식도 함께 있었죠. 주가를 유증하는 유증 제동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원래 3.6조에서 2.3조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금감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소식이 함께 또 들려오게 되면서 이에 따라 오늘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쓰기도 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과 크래프톤, 하나솔루션까지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했습니다만 오늘 기관에서는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매수세 상위 리스트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담아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기관이 6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네, 셀트리온과 크래프톤, 하이브와 NC소프트, DB손해보험까지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이 각각 6조 원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메마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는 종목군은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ABL바이오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여전히 굉장히 좋았던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상위 리스트에 계속 이름을 올렸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로노이, 실리콘투, 큐브 엔터까지 외국인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매도세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시너지 이노베이션, 인텔리안테크와 젠백스, 코미코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다소 엇갈렸던 종목군이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외국인은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었지만 기관은 오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에코프로비엠을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2.59%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4월 들어서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에 나섰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메디톡스, 카페24, SMCG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동성화인텍, 보로노이, PSK홀딩스, 오스코텍,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오늘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넥스틸이랑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도 그렇고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공략주로 보내드리고 나서요. 전반적으로 다 시세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마감 때쯤에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웅덩이 기법과 함께 일정 캘린더를 공부를 해서 습득해 나가서 내 것으로 만들고 계좌 발전까지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시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웅덩이 기법이란 이제 웅덩이란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웅덩이 기법이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단기도 가능하고 장기도 가능한 그런 기법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그중에서 이제 단기 웅덩이가 출현을 했는지 여부를 보면서 들어간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 들어간다면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고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이슈나 일정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입하게 된다면은 더 수익률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무료로 일정 캘린더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을 시키면은 더 시너지가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웅덩이 기법은 먼저 선으로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 포지션이 총 4가지가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매매 포인트까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웅덩이 기법은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로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할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이 출현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바닥 부근이 10,000원이면은 10,000원 부근을 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적중률도 올라가고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예시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V 공략주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지금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한국이 25%의 관세를 피하려면은 결국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LNG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공략주로 들고 왔었죠. 그러면서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밑에 하단에 네모 박스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과 2번,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두 번째 웅덩이가 출현할 때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웅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1번 웅덩이가 포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N자형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도 한 7거래일 정도 조정 구간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웅덩이가 출현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반등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세 번째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TV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벨로프 하단을 딛고 나서 그리고 나서 4월 16일까지 랠리를 달리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무려 1926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3월 28일 기준으로 웅덩이 신호 포착일로 기준으로 무려 64%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5일선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예시 종목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관련주인 넥스트리인데요. 넥스트릴 역시 지난주에 들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포착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됐을 때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추세 전환과 단기 그리고 장기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가 60일선 부근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이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더니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때 TV 공략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된다면은 시간 단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맨 밑에 하단에 막대 그래프가 오실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V 공략주로 들고 나왔을 때가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략주로 들고 나오고 나서 전고점 부근인 18,000원대까지의 다시 시세가 나오면서 무려 25%의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4월 10일 날 웅덩이 신호를 포착을 했더라면은 다가오는 일정 속에서 무려 25%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예시 종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군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번 주 금요일 날 가져나왔던 종목군이었죠. 자, 이 종목도 이제 웅덩이가 한 2회 정도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통상 반복적인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찰나에서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그럴 때 적중률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도 이 61선 부근, 박스권 하단 부근 5,000원까지만 내려가면은 지속적으로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차례 보여준 적이 있었었고 다시 한번 4월 달에 61선 부근 5,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웅덩이가 모두 포착이 된 상황에서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점 짧아질 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TV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무려 5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8,5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웅덩이 포착일로부터 무려 38%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더불어서 일정까지 알게 된다면은 더 시그널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매 주마다 그리고 매 월마다 이렇게 일정 캘린더를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자, 매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터질 때마다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정치 관련주를 설명을 보자라고 작성을 해놨었고 검정색이 앞으로의 일정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관련 종목들을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대선 출마 일정이 지난주부터 안철수부터 홍준표, 이재명까지 연달아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해서 관련 종목들을 쭉쭉쭉 적어놨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시면요.
보시면은 반도체 관세 언급과 더불어서 퓨리오사 AI 방문을 이재명 예비 후보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14일 날 적어놨었고 15일 날에도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재명 관련주들을 적어놨었고요. 그리고 16일 날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나갔던 게 PI였죠. 지난주에 나갔던 게 TV 공약주로 PI가 나가서 이것도 목표가에 도달한 그런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이번 주에 올라갔던 이번 주에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17일, 18일 협력 기대감 때문에 무려 50% 정도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면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퓨리오사 AI 방문 관련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자, 4x4 아까 말씀드린 4x4인데요. 4x4가 대장으로 지금 상한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또한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한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단에 보면요. 첫 번째 웅덩이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메타가 인수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퓨리오사 관련주인 4x4가 단기 웅덩이가 다시 한번 출현하고 나서 N자형으로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여부가 장기 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에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121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10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에서 웅덩이가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정을 암시하는 밑에 하단의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이 점점점 짧아지더니 양봉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상한가 랠리를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4월 14일 날 이재명 예비 후보가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탄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4월 9일 웅덩이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226%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61선 부근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서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을 하였고, 4월 14일 날 이재명 대표가 퓨리오사 AI 방문 일정을 앞두고 나서 전고점 부근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두드리면서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상회를 하면서 주가가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3일 날 웅덩이 신호 때 포착을 하고 일정을 보고 들어갔더라면은 무려 158%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상투자 관련주로서 퓨리오사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재명 대표의 방문 소식도 있지만은 오늘 레니게이드가 마켓플레스에 출시를 했는데 TSMC가 양산까지 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더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웅덩이 신호가 2회 정도 출현하고 나서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쭉 그어봤습니다. 쭉 그었던 가격이 1,100원인데요. 자, 보시면 1,1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빈번하게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했더라면은 전고점 라인인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의 시세를 안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했더라면은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했더라면, 추세를 보면서 대응했더라면은 무려 124%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월 3일 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웅덩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일정을 앞두고 나서 기대감에 힘입어서 무려 4월 15일 기준으로 2,300원까지 올라가면서 124%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일정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다가오는 일정 속에서 다음 종목을 후발주를 잡아보실 분들은요, 많은 문의 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웅덩이 기법과 함께 일정 캘린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QR코드 한 가지 띄워드릴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웅덩이 기법으로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포착이 됐었고 그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보신다면 지금 U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종목들이 모두 목표가에 좀 도달이 된 종목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양철관이 64%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첨단소재, 토마토시스템, 넥스틸과 S&T 에너지 이렇게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리뷰 종목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에너지가 37,000원까지 지금 올라가게 되면서 LNG 관련된 종목들 집중을 유독 많이 또 해주셨잖아요. 1차 목표가를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목표가를 높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과거에 열 교환기 제조업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종목은 참 많이 엮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전 관련주도 되고 AI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LNG 이슈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추세가 우상향 국면에서 단기 웅덩이가 현재 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22%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과거에 추천 나갔을 때가 요 엔벨로프 하단 부근에서 추천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상향 국면에서 아직까지도 추세가 우상향 국면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조건 현대로텐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전고점까지 오름세를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두드린다면 전고점 라인이 38,000원 부근까지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엔벨로프 하단 부근까지의 상승세, 하락세를 수익률을 반납할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전량 팔지 말고 절반 정도 38,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하고 돌파 여부를 보면서 돌파를 실패했을 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시 한번 목표가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노크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신다면 분할 매도 전략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입니다. 이 종목도 1차 목표가로 9,400원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 종목의 높은 그 고점 부근을 한번 살펴본다면 10,000원을 넘기면서 1,200원까지 4월 16일에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만든 날에 음봉 전환이 됐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들고 갈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PI 역시 그때 당시에 AI 기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추천이 나갔을 때가 한 요 부근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요 부근에서 데드캣이 발생을 하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직까지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네. 지금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과거처럼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던 그런 찰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 지지라인 부분까지 하락한 이력이 있듯이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10,000원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4거래일 정도 두드리고 있지만은 윗꼬리가 형성되면서 두드리는데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이 9,600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선은 9,600원 잡고, 그리고 1차 목표가 돌파 여부는 10,000원 부근을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체크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량 매도를 좀 목표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S&T 에너지랑 같은 결의 종목입니다. 지금 LNG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강관 관련된 종목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리고요. 최고가가 18,500원까지 갔다가 이날 좀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 그 다음날 음봉제는되고 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1차 목표가 넘긴 상황인데 넥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시세가 25%까지 많이 나왔죠. 일단 웅덩이 기법은 말 그대로 하락 부근에서 이제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매수존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25% 정도의 수익권을 안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관광 관련주로서 알래스카 LNG가 이제 다음 주 22일 날 4월 22일 날 이제 안장관도 그렇고 만남을 갖는 그런 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으나 일정이 다 제로 소멸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익절선을 잡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익절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18,000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5일선을 하회하면서 오늘 종가가 14,870원에 마무리를 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14,600원, 14,7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익절선은 14,7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14,7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반면에 16,000원 부근에서 이제 17,0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두드린다면은 18,000원 부근까지의 재차 상승이 열려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와 익절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고점 부분을 뚫게 된다면 이 종목은 18,000원까지의 가능성 열어두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14,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 언급을 할 때 토마토 시스템을 짚어주시긴 하셨죠. 그런데 이 종목으로 지금 놀라운 수익 보고 있습니다. 40% 가까운 수익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마토 시스템이 어쨌든 12월 달부터 꾸준히 상방을 올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리뷰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토마토 시스템 역시 지난주에 나갔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죠. 의료 AI 관련주도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의료 AI 산업도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설명도 했었었고 필요사 AI 관련주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서 종목으로 엮여 있어서 오늘 시세가 무려 고점 대비로 38%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봉상 지금 5일선을 상회를 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던 주가가 전고점 라인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만큼의 상승분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 부근에서 과거 작년 9월 달에 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매물이 출회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9,000원 부근이 악성 매물이 출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단기 지지선은 5일선 부근에서 7,300원 부근에서 전 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7,300원 부근이 단기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포지션에서 잡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거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점에 잡았더라면은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TV 보면서 처음에 요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했더라면은 5일선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9,000원을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까지 리뷰 살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웅덩이 기법이 포착한 종목 짚어주실 텐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GRT라는 종목군입니다. 네, GRT 종목 최근의 차트 흐름 보신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갔습니다. 2월달 고점이 5,620원이었고 거의 반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다가 요새 분위기 반전이 살짝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GRT 어떤 모멘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GRT가 5월 딥시크 관련주로서 일전에 한번 급등한 네. 이력이 있었었죠. 5월 달 초에 이제 딥시크 R2가 다시 한번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AI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거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딥시크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GRT를 들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RT 같은 경우는 정밀 코팅 신소재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라든지 로봇, 자동차, 그리고 안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코팅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시가총액이 2천억대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8천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과 PER이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5월 초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시면은 고수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를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자료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혹은 발열 필름이라든지 보호 필름,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방폭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혹은 이제 시계라든지 이런 쪽에 정밀 코팅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같이 보면은 자, GRT는 로봇 관련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은 GRT가 남사과기가 에지봇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에지봇이라는 로봇과 협력하면서 링시를 출시를 했다라고 4월 5일 날 발표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3월 5일 날 발표를 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GRT가 이
납품의 생산을 AI 로봇 1000대 이상을 생산을 지원한 이력이 있어서 GRT도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고, 그리고 AI 로봇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핵심 소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글로벌 로봇 사업의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지금 평가받고 있다. 남과 사기가. 그리고 화웨이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에지봇 역시 첨단 기술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AI 로봇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나중에 차후에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브리핑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까지 AI를 투자하겠다라고 발언도 했었고, 오늘은 또 드론도 언급을 하면서 드론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로봇이나 양자 쪽은 아직 거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료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T가 지난해 이제 GRT가 AI 서버 제조업체인 낭조정보가 중국 AI 서버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GRT가 이 서버의 딥시크 수혜주로 지금 그래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면 중간 보시면요. 딥시크 R2가 5월 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재무 보도록 할게요. 아까 8천억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대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8천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400억, 당기순이익이 1,100억이고 PER이 2배밖에 안 되고 PBR이 0.29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00원만 하회한다면 빈번하게 웅덩이가 출현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봉 차트는 우상향 국면에서 항상 지금 224주봉 부근에서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항상 반등세를 그린 적이 있어서 지금 구간이 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조는 이제 이 길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폭넓게 4,000원 잡고 손절가는 2,6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QR코드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